봄 기운이 완연한 4월. 안악들이 차밭을 누비며 잎을 따기 시작한다. 4월 중순 즈음을 전후에 돋기 시작하는 어린 잎을 따내게 되는데 이때 만들어진 차는 우전차로 고구 전후에 채취함으로써 최상급의 품질을 지니게 된다. 찻잎은 다 채취하는 것이 아니라 몇 개씩 남겨놓는 여유를 통해 나눔의 미학도 실천한다. 수십 년 동안 혼자 지켜왔던 차밭이 이젠 아들 희찬이가 있어 든든하다. 여기 이 차밭은 17세기 초에 부터 있어 왔던 차나무 수령이 300년쯤 된 그런 야생 중로 차밭이죠. 이런 야생종은 다량 생산 품종과는 달리 이렇게 올라오는 싹 개체수가 많지를 않아서 현재 약 15만 평의 이런 야생 차밭에서 연간 생산량이 수천 통에 100g 몇천 개에 불과할 정도예요. 전부 보시면 알지만 이렇게 개체수가 많지를 않아서 차나무 하나에서 딸 수 있는 이런 싹이 몇십 개에 불과하거든요. 조개산 기슭에 펼쳐지는 차밭은 그 가치만으로도 일본에서는 문화재로 지정될 만하다. 일본에서는 300년 수령의 차나무가 보호 수목이 되기 때문이다. 일본의 유명한 차인들이 수만 평에 펼쳐진 이 차밭을 보고 큰 감명을 받았다고 한다. 신광수 선생의 차밭은 조화를 우선으로 하기 때문에 반음반향이란 원리로 차와 궁합이 잘 맞는 이상적인 식물, 대나무와 박달나무, 수종을 선택해서 관리하고 있다. 이렇게 차밭을 본인 몸보다 더 아낀다. 자신의 몸은 돌보지 못해도 차나무 한 그루 한 그루에 쏟아붓는 정성은 애틋하기까지 했다. 제가 봐온 기간은 뭐 불과 20년도 못 됐지만은 그 기간 동안에 전혀 흐트러짐 없이 오로지 차만 생각하면서 오셨고 가끔 하시는 말씀이시지만은 정말 제가 보기에도 차에 정말 온 열정을 다 쏟으셔서 본인이 몸이 힘드셔도 불편하셔도 자기 몸 관리는 못 하시면서 이 차밭은 자기 몸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시고 푸른 대나무 숲을 바람막이 삼아 자란 차들은 바로 선생의 자화상이다. 잎새를 한 입 따서 씹어보면 맑고 은은하게 입속에 퍼지는 작설차의 오묘한 향과 맛을 선생은 잊을 수가 없는 것이다. 지금 이렇게 차잎을 딴 것을 하나씩 먹어봐야 이 차잎을 가지고 가마솥 온도를 몇 도쯤으로 맞춰서 법제를 해야 좋은 차가 나오겠다. 바로 이 매력에 빠져 아버지는 평생을 차와 함께 살아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살아갈 것이라는 것을 아들은 누구보다 잘 안다. 그리고 자신도 아버지의 길을 그대로 걸어갈 것이다. (150여) 명의 안악들이 동원돼 따온 찻잎은 우선 꼼꼼한 선별 작업을 거친다. 좋지 못한 찻잎들이 들어갈 경우 찻잎을 덮을 때 차 고유의 맛을 해칠 수 있기 때문이다. 차가 지닌 본래의 진향과 아름다운 색, 감미로우면서도 오묘한 맛을 끌어내려면 따온 지 서너 시간 안에 작업에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잠깐도 허투루 쓸 수 없다. 일본 다류 품평회에서 최고의 극찬을 받은 선생의 차는 찻잎 하나하나마다 진한 생명력이 응축돼 있음을 반증해준다. 새벽 안개와 이슬이 가장 많은 고고절기에 채취한 여린 찻잎. 그날 따온 찻잎의 상태를 보고 가마솥 온도를 조절해야 하기 때문에 수십 년을 해온 법제지만 항상 긴장하고 신경을 바짝 곤두세워야 한다.
일단 법제가 시작되면 차와 선생은 하나가 된다. 손으로 차를 닦는 6, 7분가량은 오로지 찻잎 소리만 들리는 그야말로 무념무상의 시간들이다. 가마솥에서 휘감게 돌아가는 찻잎의 소리는 수백 년 된 뿌리가 걷어올린 순수한 기의 소리고 진정한 차로 태어나고픈 염원을 담은 소리다. 단 한순간의 쉼도 없이 움직이는 손끝. 그 안에서 찻잎은 최고의 자태를 갖출 준비를 하는 것이다. 왜 이래? 확 집어해줘야지. 안 해봤냐? 이렇게 덮어진 차는 온기가 있을 때 바로 비비는 작업에 들어간다. 이때 덜 비벼지면 맛이 안 나고 너무 많이 비비면 으깨져 버려 차를 달였을 때 찌꺼기가 필요 이상 나온다. 때문에 찻잎이 손에 안기는 느낌과 비빌 때마다 달리하는 향만으로 최고의 상태를 찾아내야 한다. 그래서 선생은 언제나 차의 향기를 맡는 것이다. 덕근 차향이 작업장을 가득 메운다. 원래 차를 덮으면 그 향이 오리 밖까지 퍼진다고 하지 않았던가. 비빌 때 엉켜진 찻잎을 털어내고 나면 다시 덮기에 들어간다. 이번에는 아주머니들이 덮기에 들어갔다. 이 아주머니들은 선생과 함께 쭉 찻잎을 덮어온 동료 같은 존재다. 차를 아끼는 마음이 선생 못지 않기 때문에 힘든 수작업을 마다하지 않고 지금까지 함께 할 수 있는 것이다. 또다시 시작된 비비기. 어쩌면 같은 작업의 연속으로 보일지 모르지만 그날의 습도, 찻잎의 상태, 그리고 덮어진 찻잎에 따라 비비는 강도도 달라져야 하기 때문에 몇 년간의 경력으로 다져져 차 전문가가 된 아줌마들의 손끝 느낌을 믿는 것이다. 이렇게 100% 수작업을 통해 1차 법제가 끝난 찻잎은 2차 법제를 위해 며칠간의 건조기를 갖는다. 지난 4월 선생의 다원으로 한중일 차 애호가들이 방문했다. 이제 순천을 찾는 사람들에게 선생의 차를 마시는 것은 하나의 관광거리로 자리 잡았다. 그러니까 25년 전 일이죠. 일본에 개설된 홈페이지를 통해 다원을 직접 방문하고 있고 방문자 역시 점점 늘고 있다. 일본에서는 선생의 홈페이지를 개설, 직접 차를 알리고 있다. 92년 남북 고위급 회담 시 노태우 대통령이 북한 연영묵 총리에게 선생의 차를 최고의 차라고 소개하는 내용이 실려 있으며 선생은 차에 있어 인간 문화재급이라고 소개하고 있다. 차라는 건 아까 얘기했지만은 18세기 이후까지 심근성으로 유지되어 왔던 단일 품종이 하나만 있었을 뿐이에요. 그 이후로 100여 년 동안 세계 각국에서 치열하게 차나무를 여러 품종을 다량 생산을. 그러니까 지금 제가 생산하고 있는 차는 아직 신문명에 밀려나지 않고 존재하고 있는 희귀종이 돼 있는 거죠. 지금 거기 대밭에 이렇게 한 300년씩 된 차나무가 아직도 그 심근성을 유지하고 있고, 그건 이 땅에서는 중로차라고 대밭 속에 있는 아마 일본 같으면은 지인직 문화재로 다 지정이 돼서 국가에서 보호하는. 일본 내가 다 봐도 300년 이상 된 차나무가 별로 없어요. 근데 우리나라에는 700년쯤 되는 차나무들이 여기저기 그 흔적들이 많이 있고, 차로 인해 얻어진 수익은 야생차 밭에 고스란히 재투자된다. 차의 제조에 그치는 게 아닌 차를 알고 차를 알리는 신광수 선생. 그의 손을 통해 차가 생명을 지닌다. 이곳에서 차를 마시면 조계산 깊은 곳에서 힘차게 뽑아올린 땅의 기운을 마시는 것이고 선생의 정성과 시간을 마시는 것이다.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 민족의 꿋꿋한 절개와 예술을 담아가는 것이기도 하다. 땅속 깊이 2자 이상 잘 뻗어 들어가지를 않고 차나무는 2m, 3m 뻗어 들어가서 하늘이 내려준 최고의 선물이라는 차. 차를 위해 태어나 차를 위해 살아온 신광수 선생. 여러 차례 우려 마심으로 생각이 깊어지고 잡념과 집착을 떨쳐 마음을 다스릴 수 있다. 천년의 세월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가진 그의 벗이 되어 평생을 살고픈 선생은 자연 속에서 차와 사람이 하나 되는 것을 희망하는 일념 하나로 깊은 뿌리를 내린 다리가 되고픈 것이다. 차명인 신광수 선생은 진정 차 문화가 거대한 줄기를 타고 다시 찾아와 이 땅에 꽃을 피울 수 있는 열쇠다.